지금 리플의 전략은 오히려 XRP를 백엔드에 고정시키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화 중이냐? 리플이 만든 RLUSD는 실제로 결제나 송금에 사용하는 표면적 자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직접 보고 만지는 화폐가 RLUSD인 거죠. 하지만 이 RLUSD가 움직이려면 그 뒤에서 시스템을 실제로 돌려주는 엔진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XRP예요. XRP는 이 네트워크의 기본 단위 자산이면서 모든 기능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료 같은 존재예요. 리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한 시청자분께서 제 영상에 꽤 긴 글로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뭔가 있어 보이긴 한데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팩트와 오해가 섞여 있어요. 이 글을 정리해서 보면 첫째, XRP는 수수료가 너무 싸서 가격이 안 오르는 거 아니냐. 둘째, 히든로드나 서클 인수는 XRP를 팔아서 한 거 아니냐. 셋째, 리플이 IPO하면 XRP는 버려지고 주식만 오르는 거 아니냐. 넷째, BIS가 써도 수수료가 안 오르면 XRP는 $2 이상 못 가는 거 아니냐. 다섯째, 결국 리플렛만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XRP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5가지로 보이고요. 팩트로만 정리해서 오해는 바로잡고 하나씩 반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XRP 수수료가 싸서 가격이 안 오른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일단 XRP의 거래 수수료는 10드랍이 맞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죠. 지금 환산해보면 거의 0.0001 XRP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는 가격과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코인 가격이라는 건 얼마나 쓰느냐보다 얼마나 갖고 있으려 하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죠. 결국 중요한 건 수수료가 아니라 수요라는 겁니다. 리플의 ODL 서비스에서는 송금을 하기 전에 XRP를 미리 사서 보유해야 합니다. 송금이 이뤄질 때도 XRP를 한쪽에서 매입해서 중간에 쓰고 다시 현지 화폐로 교환해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A 나라에서 B 나라로 돈을 보낼 때 A 나라에서 XRP를 매입해서 리플렛을 통해 B 나라로 전송합니다. B 나라에선 이 XRP를 현지 화폐로 환전하는 거죠. 즉 거래 수수료로 XRP가 조금씩 소각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매 거래마다 XRP를 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실질적인 XRP 수요가 발생하죠. 그럼 수수료가 낮으면 가치가 안 오르냐? 이건 대체 무슨 논리로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더리움도 솔라나도 수수료가 아니라 수요와 유동성으로 가격이 오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작년 12월에 수수료를 200드롭으로 올리는 제안서도 XRP 내적 커뮤니티에 올라왔었어요. 즉 낮은 수수료가 불변인 것도 아니고 가격은 수수료로 오르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있으려는 사람의 수와 네트워크 활용도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클은 IPO에 들어간다고 최근에 기사 발표를 했고 히든로드를 XRP로 샀다는 건데 일단 이 주장을 하려면 리플이 실제로 XRP를 대량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직접적 정황은 없습니다. 리플이 XRP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걸 전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한번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체 XRP 중 약 55% 이상이 에스크로에 묶여있고 매달 10억 개만 조건부로 해제되죠. 그리고 90% 이상은 다시 락업됩니다. 실제로 이번 달 5월에도 해제된 10억 개 중 약 7억 개가 재잠금됐어요. 오히려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엄격하게 통제 중입니다. 그리고 히든로드나 서클 같은 회사는 리플의 인프라 전략 투자죠. 이런 인수는 주로 리플의 보유 현금, 외부 투자 유치 자금, 미래 매출 기반의 자금 유동화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XRP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다면 이번 1분기 보고서에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공식 내용은 전혀 없었죠. 이번 1분기 보고서에 대한 정리와 해석 영상도 다 올려드렸는데 아직 못 보셨나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리플이 IPO를 하면 왜 XRP를 버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IPO는 오히려 XRP의 법적 독립성과 네트워크 자산으로서의 위치를 더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장치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XRP는 리플 거 아니냐, 그래서 리플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IPO를 진행하면 리플은 하나의 상장된 독립법인이 되고 XRP는 네트워크 전용 토큰으로서 그 역할이 더 명확해져요. 그리고 지금 리플의 전략은 오히려 XRP를 백엔드에 고정시키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화 중이냐? 리플이 만든 RLUSD는 실제로 결제나 송금에 사용하는 표면적 자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직접 보고 만지는 화폐가 RLUSD인 거죠. 하지만 이 RLUSD가 움직이려면 그 뒤에서 시스템을 실제로 돌려주는 엔진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XRP예요. XRP는 이 네트워크의 기본 단위 자산이면서 모든 기능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료 같은 존재예요. 계정을 만들 때도 XRP가 필요하고 모든 거래 수수료도 XRP로 지불하죠. 또 국가 간 송금 경로를 계산할 때도 XRP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네트워크에 계정을 유지하려면 XRP를 일정량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XRP가 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플렛은 바로 멈추는 거예요. 즉 리플이 IPO를 하건 말건 XRP는 그 시스템에서 빠질 수 없는 구조로 이미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BIS가 써도 수수료가 안 오르면 2달러도 못 간다. 여기서도 수수료라는 단어가 문제네요. BIS가 리플의 기술을 써야 할 이유가 수수료가 싸서가 아닙니다. BIS 같은 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쓸 때에는 거래 처리 속도, 결제 확장성, 네트워크 안정성, 중립성 이렇게 네 가지를 봅니다. XRP는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몇 안 되는 퍼블릭 체인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수수료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싸다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수요와 유동성이 중요하고 거래소에서 실제로 얼마에 사고 파는지에 따라 오르는 겁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리플이 더 많은 기관 파트너를 확보하고 더 많은 국가 결제 인프라와 연결되면 그 과정에서 XRP를 중간 자산으로 미리 보유하는 금융기관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단순히 수수료 이야기만으로 XRP의 상한선을 정하는 건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실 정말 많이 드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리플랩은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실제 돈을 벌고 있는데 XRP는 그냥 거래 수수료나 조금 쓰는 수준이라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이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에 가깝습니다. 먼저 맞는 부분부터 짚고 갑시다. 리플랩이 돈을 벌고 있는 건 맞습니다.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시키고 ODL이라는 송금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를 받아요. 그리고 기관들한테 API, 노드 접근권 같은 걸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죠. 문제는 여기서 XRP는 아예 빠져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이 모든 시스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든 송금을 하든 기관이 API를 쓰든 그 밑바닥, 시스템의 바닥에 깔려있는 게 바로 XRP예요. 쉽게 말해서 XRP는 표면상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리플의 모든 수익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는 기반이자 연료입니다. 만약 XRP를 정말로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지금쯤 XRP 네트워크는 말라 죽었을 겁니다. 거래량도 줄고 개발도 멈추고 채택도 끝났겠죠. 근데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죠. 미국 CME 거래소에 XRP 선물 상품이 상장됐고 유럽에서는 XRP를 기반으로 한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습니다. 계속해서 XRP 레저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확장 중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XRP가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달러, 유로, 엔화 기반은 물론이고 페소, 링깃, 심지어 아프리카 통화 기반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 일본 엔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거나 유로 기반 코인에서 리플이 만든 RLUSD로 바꾸려 한다고 해보죠. 이런 거래를 만들려면 환율상을 통화마다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1대1로 매칭해야 할 통화상이 수천 개고 각 통화상마다 유동성을 따로 유지하면서 보안이나 규제 리스크까지 따로 관리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죠. 시간과 돈이 많이 들지만 문제도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중간에서 하나로 연결해주는 자산, 즉 브릿지 자산을 두는 거고 여기서 XRP가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해서 각 나라 언어를 하나씩 다 배워서 통역사 50명을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영어 하나만 배워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영어 역할을 하는 게 XRP고요. 그래서 XRP는 단순히 수수료에만 관여된 코인이 아니고 디지털 화폐끼리 연결되게 만들어주는 기반 계층이자 네트워크 핵심입니다. 모든 연결 구조의 중심에 XRP가 있기 때문에 리플이 클수록 XRP도 더 많이 쓰일 거고 시장 가치도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XRP든 리플이든 단순히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보이는 게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제대로 알고 나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장은 아직도 정보 격차가 큽니다. 틀린 말이 퍼지는 속도가 팩트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빠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조금씩 정리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컨텐츠도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네트워크가 실제로 어떤 구조로 굴러가고 있는지, 누가 뭘 위해 이 생태계를 키우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고 나면 XRP에 대한 시선도 조금은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유익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번처럼 댓글 달아주시면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더 명확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